드라마 속 주인공의 사연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서울시의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 솔루션.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드라마 무빙의 장주원입니다. 무한 재생 능력을 지닌 장주원은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파트너였던 김두식이 실종되고 블랙팀도 해체되어 딸과 함께 잠적 후 작은 치킨집을 창업해 운영하며 살아간다. 장주원의 고민은 국정원, 블랙요원, 무한 재생 능력, 재취업, 직업 전환, 중장년, 일자리, 정년 퇴직, 치킨집, 로맨티스트, 딸 장희수. 자, 오늘 솔루션의 주인공은 전 세계 K-히어로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무빙의 네. 장주원입니다. 네. 코드명은 구룡포. 구룡포였고요. 재생 능력을 지닌 초능력자였잖아요. 드라마에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혹시 태진 씨는 부러운 능력 혹시 있었어요?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뭐니 해도 이 코드명 구룡포 네. 우리 류승용 씨의 네. 다쳐도 계속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왜냐면 저는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회복하면은. 네. 네. 진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효주 씨가 부럽더라고요. 한효주 씨 왜요? 왜냐면 남편이 조인성이니까. 맞다. 그쵸, 그래요. 그쵸. 그런데 이 무빙 속 다양한 초능력들을 보면서도 네. 저는 느꼈던 게 저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들도 직장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장주원 캐릭터 봐도 공무원에서 일용직 일꾼하고 치킨집 사장하고 직업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요새는 근데 이런 엔잡이 뭐 어색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그 류승용 씨 이 장주원이라는 역할의 고민을 보면은 네. 앞서서 이제 직장 고민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직업을 계속 바꾼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고 요즘에 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또 40대가 넘어서면 자의로건 타의로건 직장을 옮겨야 되니까 재취업. 네. 지금 뭐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중장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재취업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어쨌든 우리 장주원 씨의 캐릭터의 그 낱말을 보면 국정원, 중장년, 일자리, 정년 퇴직. 근데 이게 장주원 씨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중장년층이 고민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중장년층들의 고민 지금 키워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취업 고민이 제일 크겠고요. 네. 건강 고민 그쵸. 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얼마만큼 또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꾸려 나가야 되나 네. 고민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공감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직과 재취업의 문턱에 서 있는 중장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볼 네.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사업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재취업 성공담을 들려주실 분도 모셨는데요. 네. 재취업으로 멋진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서울라이트 진현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진현주. 카메라 좀 봐주시고 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진현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뭐 많이들 모르실 테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재취업 성공 사례자로 지금 모신 거고요. 이력이 진짜 드라마틱하세요. 칠레에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인턴으로 재취업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영화 인턴의 현실판인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칠레 글로벌 기업에서 그 회장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네. 네, 그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이제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네, 이제 일단 그만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로 이제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셔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재취업 그 스페인어 강사 뭐 통역 번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네, 참여해갖고 인턴 들어간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현재는 지금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칠레에서 근무하시다가 한국으로 네. 오셔서 결국에는 또 정규직까지. 네.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식회사 토글이라고 해서요.
그 원어민 튜터 매칭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자가 그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 이제 사장님보다 선배들이 그쵸. 나보다 어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 부담도 있을 테고.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음. 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회사 문화가 그 님으로 다호칭을 부르는 수평 문화예요. 그래서 네네. 대표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민정님 이렇게 부르니까 음. 일단 적응하기는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회사의 분위기를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원하는 게 뭔지 회사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거에 좀 집중해서 네.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번역, 통역, 뭐 스페인어도 워낙 잘하시고 커리어가 좋으셔서 네. 재취업 기회가 비교적 좀 쉽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음. 실제로는 혹시 어떠셨어요? 네. 안 쉬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네. 제가 40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나이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러셨구나. 불합격됐고요. 네. 네, 그 이력서를 한 100장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어. 네, 처음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는 이제 거의 기술에 해당하는 건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꿈을 펼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50대쯤 되면 퇴직하고 노후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 평균 수명이 이제 82.7세인데 법정으로 정년이 60세예요. 그러니까 60세를 채운다고 해도 퇴직 후에 최소 20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퇴직 그리고 실제 퇴직 연령 사이에서도 간극이 큰데요. 직장인들이 원하는 퇴직 연령이 64세였는데 네. 실제 퇴직 예상 시기가 58세로 법정 아.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 번째 20살이라는 말이 흔해질 정도로 재취업은 중장년들의 아주 가장 그렇죠. 큰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사실은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중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50세에 보통 은퇴를 하시는데 아까 평균 수명 80세고 건강도 하잖아요. 오래 네. 사니까. 그런데 그때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들도 그렇죠. 컸고. 그렇죠. 50대도 네. 너무 젊고 또 네. 위에는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그쵸. 그래서 중장년들에게 문제는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생계비 마련.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에 모아둔 돈 조금 더 하고 뭐 대출도 해서 자영업, 치킨집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예. 또 설루션의 주인공 구룡포 씨도 치킨집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효주 씨가 연기했던 이미연도 돈가스 집을 돈가스.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다 현실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장년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다고 하고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중장년들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잘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두 번 말합니다. 50 플러스 네. 재단에서 아주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활동이라든지 안정적인 고용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면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다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50 플러스인 이유가 네. 50 이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자라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자신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직무 훈련을 받는다든지 기술을 뭐가 필요한지를 익히게 되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좀 우습게도 재미있게도 중장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오. 예를 들어서 뭐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 나 그냥 커피 창업을 해볼래. 뭔가 네. 공감이 요즘은, 되네요. 예, 네네. 다른 데 여행사로 취업을 해볼래. 음. 약간 이런 다른 식의 꿈을 어. 꾸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드리고 싶어 하고 네네. 네. 또 이제 생계가 중요하니까 직접적인 또 일자리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주된 일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그쵸. 분들한테는 뭐 인턴십이라든지 어. 그 기업과의 그 연계를 통해서 네. 일자리를 바로 또 매칭해 드린다거나 네. 이런 식의 재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50 이후에 뭐 하지? 퇴직하면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빛과 소금 같은 곳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이 50 플러스 재단이잖아요. 혹시 50세 이상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 그런가요? 그럼 몇 세부터? 네, 저희가 사실은 40세 이후 이상으로 진짜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청년은 사실 39살까지의 정부적 혜택도 많고 또 이제 65세,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또 노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많아요. 근데 이제 중장년이라고 했을 때 보통 40세, 50세, 60세 초반까지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40대들이 뭔가의 혜택을 받을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아.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40대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이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 불안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사실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40대들한테 이 미래 사회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네. 대한 인지와 함께 직업 역량, 직무 역량 같은 것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개념 아래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런 4050이라는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네. 서울런 4050. 네. 그래서 40대들을 적극적으로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씨가 드디어 적용이 되는 정책이. 그러니까요. 네. 나이스. 여러분 50 플러스지만 50세부터가 아니라 4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 네. 4050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거에 있는지 궁금해요.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인턴십 같은 경우도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셨던 선생님 사례도 있지만 올해 4050 직무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중장년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이 사실은 일자리라든지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청년들도 사실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직무훈련은 기업 수요를 맞춰서 기업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약간의 직무훈련을 통해서 바로 일자리랑 매칭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뭐 이번에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오. 네. 병원 행정 보조하는 네네. 자리, 그다음에 역사 문화 체험 강사, 뭐 디지털 어. 도움단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직무 훈련을 통해서 네. 교육도 지금 뭐 100% 수료하신 분들도 많고 네, 네. 벌써 이제 취업도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와. 뭐 자막으로 나가고 네. 있지만 저런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연습 내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름하여 직무훈련 프로그램입니다. 4050 직무훈련 프로그램.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궁금하신 분들 위해 영상을 담아 왔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년퇴직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60이란 나이라는 그 장벽이 있거든요. 일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있어요.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크죠.
저 거치대 이상 없고 충전 케이블이 계속 케이블이 충전 케이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고객님 거 하나 대만 확인됐고 차선 변경 전 3초 전에 미리 깜빡 넣으세요. 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깜빡이 넣는 거 동시에 눌러주세요. 고객님 목적지입니다. 어디 내려드리는 게 편리하실까요? 부등 뒤에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긴장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평소에 계속 50플러스 재단이랑 저한테 그 맞춤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제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건강 허락하는 한 80대까지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네. 야, 이 낯선 분야에 네. 도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기술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쭉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원스톱이라는 또 생각이 원스톱. 듭니다. 네. 영상에는 드라이버 과정만 담겼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 훈련이 또 가능하다면서요? 아, 그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원 행정 사무원 같은 경우에 일을 하시려면 사실 디지털 역량이 필수예요. 예, 요즘은 그쵸. 중장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역사 강사를 하더라도 네. 컴퓨터와 한글로 자기 프로그램을 다 이제 계획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저희한테 와서는 뭐 역사 문화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수업을 듣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은 다음에 이제 현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사실은 취업해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그 취업 컨설팅이라고 상담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재단 안에는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네, 네. 서울에 이제 4군데, 5군데 캠퍼스가 있는데 센터들도 있고요. 거기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일자리 같은 경우를 또 소개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력서도 다시 쓰게 되고 면접 모의 면접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훈련 마치고 나서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지원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실제 참여자들의 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일자리까지 연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본 자료로는 만족도가 90%가 넘네요. 직무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진행을 한 거라서 네. 이제 표본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무 훈련이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아, 왜냐하면 중장년들만 모아서 교육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쉽지가 않죠. 않죠.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디지털 교육만 예를 들어도 다른 곳은 가면 이제 어르신들, 그다음에 청년들,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 따라갔을 때 물어보기도 민망하잖아요. 네. 이제 중장년들끼리 있으면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장년들만 모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간의 네. 메리트로 만족도가 일단 높고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교사들이 이제 다 계획을 짜갖고 오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발표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장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일단 높고 그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을 때에 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나가고 그렇군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직무 훈련 통해서 106명에게 일자리를 와. 연계한 성과를
이루셨대. 아, 좋은 일 하셨습니다, 진짜. 예. 사실- 많아질 겁니다. 네, 네. 그 태진 씨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정보도 또 많이 제공해 주니까 우리 50플러스 재단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또 회사에 입사하셨다고 우리 입사하신 우리 분을 저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진현주님. 네, 네, 네.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네. 네, 하신 저희는 건가요? 그 시니어 인턴십, 그러니까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인턴십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인턴십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네. 프로그램이 일주일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근무 이제 시간은 저희는 파트타임이었어요.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도 있고 풀타임도 있는데 저 할 때는 이제 파트타임이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5시간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죠. 야, 와. 이게 스타트업에 네, 그러면 스타트업이에요. 처음에 네. 지원을 하셨던 거고요. 토글 자체가 스타트업이고요. 네, 토글은 이 50플러스 재단에서 처음에 시니어 인턴 그 시작했을 때부터 그 계속 지원을 하셔서 지금 저희 회사에 저 말고 저보다 오. 전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네, 50플러스 재단에 아주 감사하고 아, 계십니다. 역시 그래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네요. 뭐 말씀해주신 회사가 저희가 PPL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네네네. 거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4050 인턴십에 올라오는 공고를 꾸준히 팔로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으신 네. 건데. 재취업을 할 때 이 경력을 살려서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쵸. 자, 본부장님, 4050 인턴십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사실은 아무리 중장년들이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 노동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우리 현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트타임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월 57시간을 일하시면 네. 활동비 한 65만 원을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한테 드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월급이 나가지 않고 또 중장년을 쓸까 말까 약간 이렇게 좀 망설이고 있을 네, 때 네,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전문가라든지 평소에 좀 쓰고 싶었지만 고용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규모가 큰 회사들도 풀타임으로 9 to 6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월 90만 원을 회사에 지원을 해드려요. 이야. 3개월 동안. 회사 입장에서 너무 땡큐네요. 그렇죠. 예, 네. 중장년을 고용하게 되면 월 90만 원을 지원하니까 그럼 3개월 동안 270만 원을 받을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제가 인턴십 모집 공고를 띄워요. 그러면 기업들이 저렇게 우리 진현준 선생님처럼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을 좀 고용하고 싶다. 중장년을 고용하고 싶다. 그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의뢰를 하고. 네, 네, 네. 파트타임 일자리로 신청을 하고 풀타임으로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시험, 그러니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거죠. 적정한가.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괜찮게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 심사를 한 다음에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시장은 사실 매칭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받아서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받은 다음에 이 일자리에 일하실 분을 또 다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약간 좀 결혼정보회사 느낌도 나네요. 서로에게 정보를 잘 매칭을 하고. 받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언어적인 특화된 사람을 모집하겠다라는 회사가 있으면 네. 그럼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회사와 이 사람을 모집해서 매칭을 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 보내드리게 되는 게 저희 인턴십 프로세스입니다. 네. 저는 사실 한 가지 또 고민이 있는 게 네. 물론 저는 현주님보다 훨씬 어리지만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부터 다시 그쵸. 시작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그쵸. 생각이 들고 현주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 경력을 살려서 무언가를 하는데 자세는 그냥 20대 때 첫 직장 잡았을 때하고 똑같이 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 건데 제 경력만 앞세우게 되면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한 게 어디든지 시작할 수 있는 곳이면 감사하다. 하나. 그다음에 들어가서 내 자리를 잘 만들도록 하겠다. 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무슨 기회든지 기회는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음적, 심적으로도 이미 준비를 다 한 네, 그런 중요합니다. 인턴이셨네요. 아,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말은 쉬운데 실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 현타가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 그게 일단 들어가서 직장 동료들을 보면 네. 그 사실은 제 아이들 나이대. 아. 네. 그런데 그 직장의 업무 역량으로 보면 네, 제가 말단이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직장이잖아요. 네. 네,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죠. 그래서 아. 네, 저는 배우는 자세로. 네. 이야. 그게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야 돼라고 하면 네, 이제 맞습니다. 조화가 깨집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안 그래요. 하려고 했는데 하시네요.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마음가짐도 잘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4050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재취업에 성공하신 우리 진현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재취업에 성공하시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기분이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주로 그 스페인어 강사하고 통번역이었기 때문에 프리랜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규칙적이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평생 난생 처음 PT도 시작했습니다. 와. PT 이제 네. 여유 시간 이용해서 운동하시고. 네, 운동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좀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활력과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 뭔가 새로운 걸 그러니까 직장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도 좀 생겼다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감사합니다. 전환점이 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다른 면에서는 회사도 이제 경험 많고 또 노련한 경력직 인턴이 들어오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네.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주저했었던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사실 같이 중장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진현주님 같은 분들 계시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문화도 융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좀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도 어른으로서의 좀 개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하기 나름이긴 한데 대부분 중장년을 고용하셨던 회사들에서는 반응들이 좋았어요. 오. 그러니까 인턴십에 참여했었던 회사들이 또 지원하고 사실은 그게 싫었으면 지원 안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꼭 인턴십을 통해서 그 직장에 머물러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승계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걸 발판으로 다른 일자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회사에서도 기꺼이 중장년들을 내가 이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드렸다라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같이 일해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량과 능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부족한 거. 젊은 CEO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CEO이기 때문에 영업이 조금 어렵거나 그쵸. 이제 마케팅도 잘 못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뭐 어느 기업이나 내공이 넘치는 노련한 인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인턴이라는 그 두 글자에 갇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턴이라는 단어에 주저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의 어떤 성장도 제한적일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단어에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앞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직무훈련 그리고 4050 인턴십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포탈. 예, 저기 진현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포탈에 모든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사실은 다른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탈에 들어오시면 인턴십 모집, 참여자 모집, 4050 직무훈련 모집 이런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 모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턴십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모집이 파트타임은 끝났고 4월 달에 풀타임 모집이 수시로 진행이 됩니다. 수시로? 네, 지금 4월 달부터 또 2차 파트타임 모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셔서 기한을 지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시면 그래요. 돼요. 그 네. 4050이라는 나이가 사실은 취업 준비하는 좀 거리가 멀고 그쵸. 계속 네.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저도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고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사실 막막한 기분이 있었는데 중년에 재취업을 준비할 때 이 50플러스 재단을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아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집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집, 뭐 저렴하고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취업 정보를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계속 얻으셔야 돼요. 우리 진현주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어요? 좀 도움을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50플러스 재단 포털을 늘상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그 취업 사이트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 역시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구인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어도 이왕이면 중년 채용에 더 열려 있거나 선호하는 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게 유리할 텐데 네. 이런 중년 친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베트남에 새로 식이업체가 들어섰구나. 그러면 혹시 주에 며칠 정도 희망하시고 언제부터 보람도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게 약간 신청을 해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후련합니다. 기대도 하고 왔었는데 그만큼 기대한 것만큼 또 분위기도 좋았고. 떨면서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님 그 점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고 대화를 좀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면접했어요. 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되게 보면은 60대 되는 사람 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그 취업의 장이 마련돼가지고 잡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자리가 저한테 매일 메시지가 와요. 무슨 일자리 하나. 굉장히 그 삶의 의욕을 느껴요. 나도 돈 벌 수 있구나. 다른 일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Love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네, 잘 봤습니다. 저희 영상 나가는 동안 정말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 사실 젊은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생각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중장년 채용을 선호하는 회사를 알아보고 취업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채용 설명회가 자주 있나요? 네, 저희 작년에 이제 이 채용 설명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한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가 지금 현재 서울에 4군데가 있거든요. 네. 센터들도 있고, 근데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2번. 많으면 3번까지 이제 채용 설명회들이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회사가 여러 번 사람을 구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회들은 아마 캠퍼스마다 홈페이지라든지 포털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채용 설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봤는데 더불어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작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처음 진행했었는데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들만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일자리 박람회가 많은데 가면 청년들이 면접 보고 있으면 미안해서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웃기웃 거리는 것도 그렇고 눈치 보고.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이제 중장년만을 위한 거니까 뭘 물어보는 것도 그쵸. 스스럼이 없고 그쵸.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이런 중장년을 뽑았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박람회라는 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곳도 있지만 상담이라든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2,000명 이상이 다녀가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바로 취업 매칭이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쵸. 네, 2,000명 중에서 면접도 굉장히 많이 보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한 100명 이상이 취업을 하셨고요. 예, 예. 올해도 7월 22일 날
예, 그 DDP에서 네.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도 날 정도로 욕심 나다기보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지만 재취업에 성공해도 중요한 건 유지잖아요. 유지. 그쵸? 이제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셔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더 그 노하우를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나왔던 얘기. 네, 그 꼰대가 되지 말아야 돼. 아, 네, 중요합니다, 진짜. 왜냐면 모든 그 취업의 가장 첫 번째가 그 회사에 잘 융화가 되면서 제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의 본연의 그 업무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에 내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내 자리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보통 이제 저희 사장님들이 젊으시잖아요.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놓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대표님의 비전에 맞춰서 그 대표님이 그리는 그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를 항상 네, 대표님이 대표님이다. 네, 믿는다.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조력하는 거다, 돕는 거다라는 자세로 일을 해야지만 아마 네, 잘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진현주님의 진정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아니셨나 네.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인생 2막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으로 오십시오. 캠퍼스로 오십시오. 오시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오시면 같이 고민하는 동년배가 있고 또 다양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친구와 함께 동년배와 함께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보다는 둘, 세 명이 나으니까 오셔서 자신의 경력이 어떤 건지도 객관적으로 진단하시고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한번 도움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뛰어드시길 정말 권장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출발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